저는 그날도 남편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째 같은 자리, 같은 기계음, 같은 밤. 남편 손을 잡았는데 손등이 부쩍 꺼져 보이고 잡는 감각이 너무 가벼워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눈 떠줘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살아있을 때 저는 남편에게 사랑해요를 너무 아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혼수 3개월 끝에 깨어났고 그 뒤로 6개월 동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휘청거리면서도 걷고 이를 악물고 재활을 하고 밤마다 혼자 팔과 다리를 움직였어요. 마치 뭔가를 되찾아야만 하는 사람처럼요. 그런데 그 변화는 제가 바라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 남편의 눈빛이 제게 꽂히더니 예전엔 손 한 번 먼저 잡지 않던 사람이 숨을 거칠게 내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당신이 필요해. 그 순간 저는 고맙기도 했지만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결혼 35년 무뚝뚝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변한 걸까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혼수 상태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 그 이유를 들은 날 저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9개월 전 남편이 집에 오지 않던 그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날은 평범한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12월 중순 바람이 매서운 날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시계를 보니 저녁 7시가 넘었더라고요. 오늘 좀 늦네. 남편은 퇴직하고 나서 개인 택시를 몰았습니다. 보통 6시면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늦었어요. 전화해볼까 하다가 그냥 뒀습니다. 어차피 곧 오겠지 싶었거든요. 우리 남편 유재용은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10마디 하면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간다. 저녁에 밥 먹자. 잠들기 전에 자. 35년 동안 거의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구청 토목과에서 35년을 일하고 퇴직했는데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도 불평 한 번 없었어요. 월급 한 푼도 밖에서 안 쓰고 다 가져왔고 술도 거의 안 했습니다. 바람 같은 건 생각도 못할 사람이었죠. 다만 표현을 못했어요. 결혼기념일에 축하의 한마디 없었고 제가 아파도 병원 가 그게 끝이었습니다. 손잡고 걸어본 적이 손에 꼽았고 사랑에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속으로는 사랑했겠죠. 그렇게 일만 한 것도 가족 위해서였을 거예요. 하지만 말을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옆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어요. 된장찌개가 끓어오를 때쯤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인가 싶어서 받았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유재용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서였어요.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한강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통사고? 우리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가습을 끄는 것도 잊고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팔이 안 올라갔어요. 겨우 택시를 세우고 올라탔습니다. 한강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속도를 높였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스쳐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마음속으로 계속 빌었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나가면서 나간다 했던 뒷모습. 그게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갑자기 무서웠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서 택시에서 내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간호사에게 남편 이름을 말했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남편분이 음주운전 차량에 정면으로 충돌당하셨어요. 현재 뇌출혈이 있어서 응급수술 중입니다. 뇌출혈. 그 단어가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술은 잘 되겠죠? 괜찮아지는 거죠? 의사 선생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 범위가 넓어서 수술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수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혼수 상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간호사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지만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딸 하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하나야, 엄마야. 아버지가 사고 나셨어. 전화기 너머로 딸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는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싱가포르에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빨라야 내일 저녁은 돼야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엄마 혼자 괜찮아요? 제가 빨리 갈게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너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와.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응급실 복도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발 눈 떠요. 마음속으로 계속 빌었습니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보내면 어떡해요.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새벽 2시가 넘어서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출혈 부위를 제거했어요. 하지만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깨어나는 거 맞죠? 지금으로서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혼수 상태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깨어날 확률은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0%. 그 숫자가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70%는 못 깨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남편을 면회했습니다. 5분만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남편 모습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너무 무섭게 들렸어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평소에 늘 따뜻했던 손인데. 여보, 나야. 순이야. 들려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꿈쩍도 안 했어요. 제발 눈 떠요.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안 됐어요. 35년 동안 속으로만 삼켰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었는데. 눈 떠서 나한테 말해줘요. 제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간호사가 왔습니다. 남편 손을 놓기가 싫었어요. 억지로 손을 떼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샜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나간다 하던 뒷모습이 자꾸 아른거렸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밤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앞으로 3개월을 저는 이 병원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3개월이 끝났을 때 제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걸. 하루가 일주일 같았고 일주일이 한 달 같았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저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와서 밤 10시에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면회 시간은 하루에 2번, 각각 30분 뿐이었지만 그 시간을 위해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가 제 자리였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엉덩이에 딱딱하게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면회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유재홍 환자 보호자분, 면회 가능합니다. 그 말이 들리면 벌떡 일어나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꿈쩍도 안 하고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심장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남편 손을 잡고 말을 걸었어요. 들리지 않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나야. 오늘 날씨 좋아요. 바람이 좀 차긴 한데 해가 따뜻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혼수 상태니까요. 하나가 어제 전화했어요. 회사에서 일이 많대요. 주말에 온다고 했어요. 남편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담은 입술, 움직이지 않는 눈꺼풀. 평소에 무뚝뚝하던 얼굴인데 이렇게 보니까 달라 보였어요. 인상을 쓰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보, 제발 눈 떠요.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하루에 100번은 빈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매일 같은 말을 했어요.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해요. 지켜보라는 말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건지, 포기하라는 건지, 30%라는 숫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딸 하나가 싱가포르에서 돌아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아버지 어떡해요?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하나를 안아줬습니다. 딸이 우니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고 있었는데 같이 우니까 좀 나았습니다. 하나는 3일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회사에서 더 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딸도 제 인생이 있으니까요.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아버지 깨어나시면 엄마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알았어, 걱정 마. 공항으로 가는 하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결국 남는 건 부부구나. 자식도 제 살 길이 있고 친척도 각자 사정이 있고 남편이 쓰러지면 옆에 남는 건 아내뿐이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상태가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어요. 간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간병인을 쓸까 했는데 차마 남한테 맡기기가 싫었어요. 내 남편인데 내가 해야죠. 매일 병원에 가서 남편 몸을 닦아주고 손발을 주물러주고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나가 전화했어요. 주말에 온대요. 여보,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 여보,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봄이 오나 봐요. 대답 없는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미칠 것 같았어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혼잣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지쳐서 남편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여보, 나 힘들어요. 당신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어요. 깜짝 놀라서 손을 봤는데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지금 움직인 거예요? 내 말 들려요? 대답이 없었어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눈가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자세히 봤더니 눈물이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어요. 저기요, 남편이 방금 손가락을 움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이 나요. 간호사가 와서 확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오셨어요. 혼수 상태 환자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사 반응일 수도 있고 꿈을 꾸는 건지도 모르죠. 꿈이요? 네, 의식이 완전히 없는 것처럼 보여도 꿈을 꾸는 경우가 있어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꿈을 꾼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걸까? 설마 내가 한 말을 듣고 있는 건 아니겠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어젯밤에 남편 손을 잡고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운했던 것, 외로웠던 것 다 쏟아냈었거든요. 아니야, 설마. 고개를 저었습니다. 듣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보, 들려요? 내 말 들리면 손가락 움직여봐요. 남편 손을 꼭 잡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움직임은 없었어요. 친구 영희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왔어요. 야, 밥은 먹고 다녀. 얼굴이 반쪽이 됐네. 영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40년 지기 친구예요. 10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은 거칠지만 속정이 깊은 사람이에요. 밥 먹을 입맛이 없어. 입맛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너 쓰러지면 남편은 누가 돌봐? 영희가 싸온 김밥을 억지로 먹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씹고 삼키는 것만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어때? 똑같아. 눈을 안 떠. 의사는 뭐래? 지켜보래. 맨날 그 말이야. 영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한 달 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순이야, 힘내. 재홍이 분명 깨어날 거야. 깨어날까? 당연하지. 그 사람 고집 알잖아. 죽으라고 해도 안 죽을 사람이야. 웃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영희가 저를 안아줬어요. 울어도 돼. 안 울면 병나. 영희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달 동안 참았던 게 다 쏟아졌어요. 무섭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입 밖으로 말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여전했어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보호자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혼수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회복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마음의 준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포기하라는 거였어요. 안 돼요. 남편은 깨어날 거예요. 물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실로 돌아와서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예전보다 마른 것 같았어요. 근육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포기하래요. 나는 못해. 절대 못해. 남편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당신, 내 말 들려요? 꿈에서라도 들리면 대답해줘요. 그날 밤 병원 간이 침대에 누워서 잠이 안 왔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떠올랐어요. 좋았던 기억보다 서운했던 기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7년 전 일이 생각났어요. 정기검진에서 유방에 혹이 발견됐을 때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야 했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보, 내일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일 회식이야. 다음에 같이 가자. 다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기다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무서웠어요.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암이 아니었어요. 안도하면서도 펑펑 울었습니다. 암이 아니라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혼자라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순간에 혼자라는 게 서러웠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이 사람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7년을 살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 곁으로 갔어요. 잠든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나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병원에서 혼자 기다리면서 얼마나 떨었는지 알아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당신한테 기대 안 하기로 했어요.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당신은 맨날 바쁘다고만 했으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내긴 싫어요. 제발 눈 떠요. 한 번만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35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리고 3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면회를 갔어요. 남편 손을 잡고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아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대요. 그때였습니다. 남편 손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착각인가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분명히 손가락이 제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여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얼굴을 봤어요.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눈 떠봐요. 간호사를 부르려고 하는데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3개월 만이었어요. 초점 없는 눈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저를 봤습니다. 여보, 나야. 순이야. 알아보겠어요? 남편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소리가 안 나왔어요. 목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물을 적신 솜으로 입술을 적셔줬어요. 여보. 갈라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3개월 만에 듣는 남편 목소리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정신 들어요? 나 알아보겠어요? 남편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크게 결심한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남편 상태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한쪽에 서서 울기만 했습니다. 기적이에요, 보호자분. 정말 기적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기적이라는 거. 남편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순이야.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35년 동안 수만 번 들었을 텐데 그날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할 말이 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때는 그냥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하려던 말이 뭐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다른 눈빛으로 저를 봤는지, 그 이야기는 재활이 끝난 후에야 들을 수 있었어요. 재활은 길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남편은 3개월 동안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앉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유재홍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말했지만 남편은 고집을 부렸어요. 이가 앙다물고 운동을 반복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의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남편은 운동과 담을 쌓고 살던 사람이에요. 걷는 것도 귀찮아하고 계단 오르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악착같이 재활에 매달리다니. 여보, 좀 쉬어요.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괜찮아. 두 마디. 여전히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단단하게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은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었는데 2주 만에 지팡이 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회복 속도가 정말 빠르시네요. 의지가 대단하세요. 퇴원한 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35년 동안 먼저 손잡는 일이 거의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순이야, 고마워. 3개월 동안 고생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은 말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고맙다고 하다니.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 남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남편이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싫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후로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잘 잤어? 저녁에 밥을 먹으면 말했습니다. 맛있다. 고마워. 자기 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하루 고마웠어.
35년 동안 하루에 10마디 하던 사람이 말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이게 내 남편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남편이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헬스장 끊었어. 헬스장이요? 갑자기 왜요? 몸 좀 만들려고. 어이가 없었어요. 평생 운동과 담을 쌓고 살던 사람이 헬스장이라니. 그것도 62세에. 사고 후유증으로 머리가 이상해진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무리하지 마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닌데. 괜찮아. 천천히 할 거야. 천천히 한다더니 전혀 천천히가 아니었어요. 매일 헬스장에 나갔습니다. 개인 택시 일도 다시 시작했는데 아침에 헬스장 갔다가 오후에 택시 몰고 저녁에 또 헬스장에 갔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체력이 나오는지 신기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하고 나왔는데 제가 멈칫했어요. 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넓어지고 팔뚝이 단단해지고 가슴도 탄탄해졌어요. 배에 있던 살도 빠지고 근육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62세 남자 몸이야? 속으로 놀랐습니다. 솔직히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보였어요. 그때는 그냥 마른 편이었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봐? 남편이 물었어요. 들킨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니, 그냥 많이 달라졌네요. 좋아졌어? 나빠졌어? 좋아졌어요. 많이.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도 달랐어요. 평소에는 거의 안 웃던 사람인데 요즘은 자주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낯설었지만 보기 좋았어요.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10kg가 늘었더라고요. 근육으로 찐 거였습니다. 62세에 6개월 만에 10kg 근육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뒤에서 다가왔어요. 등 뒤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뭐야, 깜짝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35년 동안 이런 적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뒤에서 안기는 건 영화에서나 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예요, 갑자기. 그냥 안고 싶어서. 남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이 저를 돌려 세웠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순이야. 왜요? 나 이제 당신한테 잘할 거야. 잘할 거라니.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동안 내가 너무 못했으니까 이제는 다르게 할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감정을 드러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35년 동안 무뚝뚝하기만 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니.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오래 못 살 거라서 이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건강해. 걱정 마. 그럼 왜 갑자기 이래요?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꿈에서 당신을 봤어. 꿈이요? 응. 혼수 상태일 때 매일 같은 꿈을 꿨어. 당신이 울고 있는 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혼수 상태일 때 꿈을 꿨다고? 그 꿈에서 당신 목소리가 들렸어. 매일. 무슨 목소리요?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오늘은 이것만 알아줘. 나 당신한테 잘하고 싶어.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남편이 먼저 입을 맞췄습니다. 키스였어요. 35년 만에 느끼는 남편의 입술이었습니다. 언제 이랬던 게 마지막이었지. 기억도 안 났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침대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다가왔어요.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손길이었습니다. 제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품이 예전과 달랐어요. 넓어지고 단단해진 가슴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물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렸어요. 35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젊었을 때도 이런 적 없었습니다. 남편의 체력이 달랐어요. 지구력이 놀라웠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62세 맞나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 맞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느끼기만 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몸이 느껴졌어요. 괜찮아? 남편이 또 물었습니다. 네.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기운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웃었어요. 미안. 좀 많이 했나? 많이 하긴 했죠.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몸이 나른했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어요. 여보. 응? 나 매일 이럴 거야. 알고 있어. 매일이라는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35년 동안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했던 일인데 매일이라니. 무리하지 마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닌데. 괜찮아. 나 건강해졌어. 당신 덕분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안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그냥 묻어뒀어요. 너무 지쳐서 생각할 힘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남편이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 향이 났어요. 남편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꿈을 꾸고 있나? 35년 동안 남편이 커피를 내려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침밥도 안 차리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저 혼자 다 했습니다. 일어났어? 남편이 웃으며 커피잔을 내밀었어요. 얼떨떨하게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어젯밤 많이 피곤하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대답을 못하고 커피만 홀짝했습니다. 남편이 또 웃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많이 웃는 사람이었나? 아니었는데. 오늘 같이 마트 가자. 마트요? 같이요? 응. 장 봐야지. 같이 가자. 마트를 같이 가자니. 35년 동안 장 보러 같이 간 적이 손에 꼽았어요. 귀찮다고, 바쁘다고, 혼자 갔다 오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누구야?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고 후유증으로 성격이 바뀐 건가? 뇌 손상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깨달은 게 있는 건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에 같이 갔습니다. 카트를 남편이 밀었어요. 제가 물건을 담으면 남편이 무거운 건 들어줬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거 먹고 싶어? 남편이 과일을 들고 물었어요. 사과였습니다. 네, 좋아요. 이것도 담아. 남편이 카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람들이 많은 마트에서요. 뭐예요? 사람들 보잖아요. 보면 어때? 우리 부부잖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주변 아줌마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묘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변한 건가? 아직 믿기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굳어있던 사람인데 몇 달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혹시 잠깐일까봐 무서웠습니다. 또 원래대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또 저를 찾아왔을 때 깨달았어요. 이건 진짜라는 걸. 남편이 정말 변했다는 걸. 왜 그런지는 아직 몰랐지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잘 잤어? 였어요. 35년 동안 아침 인사를 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눈 뜨자마자 나간다 하고 나가던 사람이 이제는 침대에서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오늘도 예뻐 보여. 예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60세에 예쁘다니. 남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적응이 안 됐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쑥스럽게. 쑥스러우면 어때? 사실인데.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었어요. 평소에는 인상을 쓰고 있던 사람인데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훨씬 좋아 보였어요. 왜 진작 안 웃었을까 싶었습니다. 변화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기도 전에 남편이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뭐야, 깜짝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였어요. 요즘 남편이 자꾸 이랬습니다. 뒤에서 안고, 손잡고, 볼에 뽀뽀하고, 35년 동안 안 하던 짓을 매일 했어요. 아침부터 왜 이래요? 그냥, 안고 싶어서. 남편이 제 어깨에 턱을 올렸습니다. 등 뒤로 단단한 가슴이 느껴졌어요. 6개월 동안 운동해서 만든 몸이었습니다. 예전의 마른 몸이 아니었어요. 밥 해야 하는데, 조금만이라고 해놓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스불이 켜져 있었어요. 계란 프라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여보, 계란 타요. 꺼. 남편이 가스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려 세웠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남편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젊어 보였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인데 표정이 달라서 그런가 봐요. 뭘 그렇게 봐요? 당신이 예뻐서. 또 예쁘다고 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입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키스라니. 저항하려다가 그냥 눈을 감았어요. 키스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깊어졌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 올려서 거실 소파로 향했어요. 여보, 아침인데. 알아. 알면서 왜 이러는 건지. 항의하려는데 남편이 또 입을 맞췄습니다. 말할 틈을 안 줬어요. 우리는 소파에서 함께 했습니다. 아침부터요. 35년 동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남편은 어젯밤에도 했으면서 아침에 또 했습니다. 지치지도 않나 봐요. 어젯밤에 했잖아요. 그래도라니. 말이 안 통했습니다. 남편의 체력은 정말 끝이 없었어요. 62세 맞나 싶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데 저보다 체력이 좋았어요. 끝나고 나서 소파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숨을 고르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앞으로 매일 이럴 거야. 매일이요? 응. 아침에도 저녁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매일 2번이라고요? 35년 동안 한 달에 1~2번이었는데요. 무리하지 마요. 몸에 안 좋아요. 안 좋긴. 운동이야, 운동.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못했어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좋으면서도 불안했어요. 계란 프라이는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새로 해야 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계란을 깨고 후라이팬에 올리는 걸 지켜보더니 말했어요. 내가 할까? 괜찮아요. 앉아 있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등이 간지러웠어요.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밥 먹을 때 TV만 보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를 쳐다보는 일이 없었어요.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같이 한강 산책 갈래? 산책이요? 응. 날씨 좋잖아. 산책을 같이 가자니. 35년 동안 같이 산책한 적이 몇 번이나 됐을까요? 손에 꼽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했거든요. 좋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 점심을 먹고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은 지고 있었지만 날씨가 좋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보잖아요. 보면 어때? 또 그 말이었어요. 보면 어떠냐고.
예전에 남편이었으면 절대 안 했을 말이었습니다. 주변 시선을 신경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중년 부부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따로따로 걷고 있었습니다. 손잡고 걷는 부부는 우리밖에 없었어요.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남편이 손을 꽉 잡아서 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응? 나 예전에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물으려는데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맨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했잖아.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이 외출도 안 하고 손도 안 잡고 그거야 다 그렇죠. 바쁘니까. 아니야. 핑계였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만든 거야. 남편이 멈춰 섰습니다.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35년 동안 남편이 먼저 사과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그냥 흘려들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남편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앞으로는 다를 거야. 약속할게. 약속이라니. 남편한테 약속을 받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도왔어요. 양파를 썰고 마늘을 다지고 예전에는 절대 안 하던 일이었습니다. 부엌에 발도 안 디디던 사람이었거든요. 양파 이렇게 썰면 돼?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남편이 서툴게 양파를 썰었습니다. 눈이 맵다고 찡그렸어요. 그 모습이 웃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왜 웃어? 아니, 그냥 귀여워서. 귀엽다는 말이 나오고 나서 당황했습니다. 62세 남편한테 귀엽다니. 하지만 남편은 기분 좋아 보였어요. 귀엽다고? 나를? 양파 써는 거요. 서툴러서. 뭐야, 내가 귀여운 줄 알았는데. 남편이 웃었습니다. 농담이었어요. 남편이 농담을 하다니. 이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또 뒤에서 안았어요. 또요? 또. 남편이 제 어깨에 턱을 올렸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자꾸 이러니까 적응이 됐습니다. 설거지 끝나면 같이 TV 보자. 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옆에 앉으라는 뜻이었어요. 옆에 앉았더니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깨 동무처럼요. 그리고 TV를 봤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이렇게 앉아본 적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났습니다. 항상 따로 앉았거든요. 남편은 소파 한쪽, 저는 다른 쪽. 가끔은 저는 부엌에서, 남편만 거실에서 같이 앉아서 TV를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뉴스가 끝나고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채널을 돌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드라마 나오면 바로 채널 돌리던 사람이었거든요. 드라마 재미없다고요. 여보, 채널 안 돌려요? 당신 이거 좋아하잖아. 제가 좋아하는 걸 안다고요? 관심도 없던 사람이 놀라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당신이 맨날 이 시간에 이거 보잖아. 나도 같이 볼게. 같이 보겠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5년 동안 바라던 거였어요. 같이 TV 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 단순한 건데 한 번도 못 해봤던 거였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여보, 응?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줘요.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TV를 보던 눈을 돌려서 저를 봤어요. 뭐가? 이렇게 잘해주는 거요. 손도 잡고 안아주고 같이 다니고.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이 어디 있어요. 35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하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혼수 상태일 때 꿈을 꿨다고 했잖아. 네. 그 꿈에서 많은 걸 깨달았어. 뭐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깊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꿈에서 당신 목소리가 들렸어. 매일 울면서 눈 떠달라고 하는 소리, 손잡고 이야기하는 소리. 그게 꿈이에요? 꿈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생생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그 꿈에서 깨달은 게 있어. 내가 35년 동안 당신을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옆에 있으면서도 혼자 두고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결심했어. 깨어나면 다르게 살겠다고. 당신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남편이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미안해. 진작 이랬어야 하는데. 울음이 터졌습니다. 35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외롭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품이 넓었습니다.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변한 건가? 믿어도 되는 걸까? 믿고 싶었어요. 35년 만에 찾아온 변화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또 원래대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남편이 또 다가왔습니다. 또요? 응, 또. 남편이 웃었어요. 하루에 3번째였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지금 또 한 번.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체력이 어디서 나와요, 도대체? 당신 덕분이야. 당신 덕분이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천천히, 부드럽게, 함께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변한 건지, 믿어도 되는 건지,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끝나고 남편 품에 안겨서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품에서요. 믿어보자. 한 번만 더.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저를 찾았어요. 하루에 한 번은 꼭 했습니다. 가끔은 2번, 3번. 60 넘은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보다 체력이 좋아졌다니. 운동의 힘인가, 마음의 힘인가. 알 수 없었지만 불평할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 꿈에서 뭘 들은 걸까? 남편이 말해준 건 일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볼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딸 하나가 집에 온다고 했어요. 한 달 만에 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깨어난 후로 처음이었어요. 병원에서 아버지가 눈 떴을 때 잠깐 왔다 간 후로는 바빠서 못 왔거든요. 엄마,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전화로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좋아졌다고 해야 하나? 달라졌다고 해야 하나? 직접 보면 알 거라고만 했어요. 하나가 오기 전에 집을 정리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거실을 닦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내가 할게. 남편이 청소기를 빼앗아 갔어요. 예전에는 청소기 코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동안 TV 보거나 낮잠 자던 사람이었어요. 됐어요. 앉아 있어요. 괜찮아. 같이 하자. 같이 하자니. 그 말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35년 동안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었거든요. 점심때쯤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남편이 먼저 문을 열었어요.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와도 꿈쩍 안 하고 저한테 문 열라고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 하나가 현관에 들어서면서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아니, 근데 몸이 왜 이래요? 하나가 남편 어깨를 만졌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운동했어. 6개월 동안. 헬스장 다니세요? 아버지가? 하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당연하죠. 이 아버지가 평생 운동이라곤 안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 건강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하나를 안아줬습니다. 그것도 놀라웠어요. 남편이 딸을 안아주는 걸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하나가 초등학교 때였나? 아버지, 진짜 많이 달라지셨다. 하나가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또 부엌에 왔어요. 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옆에 서서 뭘 도울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부엌에 계세요? 하나가 부엌 입구에 서서 물었어요. 눈이 동그래져 있었습니다. 밥하는 거 도우려고. 아버지가요? 부엌에서요? 하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놀라는 게 당연했어요. 이 집에서 아버지가 부엌에 들어온 건 냉장고에서 물 꺼낼 때뿐이었거든요. 그래. 요즘 맨날 돕고 있어. 남편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하나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도 적응 중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웃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하나가 계속 아버지를 관찰했어요. 남편이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줄 때, 물컵을 채워줄 때, 저한테 웃어줄 때, 하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저 좀 봐요. 하나가 저를 불렀어요. 부엌으로 따라갔습니다.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왜 저래요? 뭔 일 있어요? 왜? 평소랑 완전 달라요. 엄마한테 반찬 올려주고, 웃고, 뭐야 이게. 하나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이해됐습니다. 35년 동안 아버지가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사고 나고 좀 달라졌어. 좀이요? 완전 딴 사람 같아요. 하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계기가 있었어? 혼수 상태에서 꿈을 꿨대. 거기서 뭔가 느낀 게 있나 봐. 꿈이요? 무슨 꿈인데요? 저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남편이 다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내 목소리가 들렸대. 울면서 깨어나라고 하는 소리. 하나가 말없이 저를 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 진짜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깨어났으니까 됐어. 하나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딸품이 따뜻했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잘해주니까 다행이다. 진짜 평소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하나가 알고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아이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 후에 거실에 앉았습니다. 하나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커피를 내려왔어요. 세 잔을 들고 와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커피를 타주세요? 하나가 또 놀랐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요즘 맨날 내려. 엄마 좋아하니까. 남편이 저 옆에 앉았어요.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가 그걸 보고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 지금 손잡고 계신 거예요? 응. 왜? 아니, 그냥. 처음 봐서요. 하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달라지셨다. 늦게라도 달라져야지. 엄마 혼자 고생만 시켰으니까.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하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닦는 것 같았어요. 엄마, 좋겠다.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하나가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하나가 말했어요. 아버지, 엄마 잘 챙겨드려요. 아시죠? 알아. 걱정 마. 엄마, 나 자주 올게요. 아버지 달라진 거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하나가 웃으면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잘했지? 뭐요? 하나한테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
남편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물음표가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남편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오늘은 피곤하지 않아요? 아니, 남편이 웃었어요. 하나가 다녀간 날인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체력이 대단했어요. 함께하면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정말 변한 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딸 앞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고 저한테도 매일 잘해줬어요. 믿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속삭였어요. 순이야. 응? 사랑해. 그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몇 번을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나도. 처음으로 대답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요. 남편이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래, 믿어보자. 의심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따뜻함에, 매일 반복되는 사랑에, 35년 동안 갈라졌던 마음이 천천히 붙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직 몰랐어요. 남편이 꿈에서 정확히 뭘 들었는지, 왜 그렇게까지 달라졌는지,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있다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저는 펑펑 울었어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계속됐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해, 밥 먹을 때 맛있어? 잠들기 전에 오늘도 고마워. 35년 동안 못 들었던 말들이 매일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없으면 허전했습니다. 밤에도 변함없었어요. 매일 저를 찾았습니다. 가끔은 지칠 때도 있었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 눈빛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마치 놓치면 안 될 것처럼,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 눈빛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끝낸 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켜놓았는데 둘 다 보지 않았어요. 그냥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평소처럼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순이야. 응? 나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있다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갑자기 무서웠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혼수 상태 때 꿈 이야기. 다 안 했잖아. 아, 그 이야기. 맞아요. 남편이 꿈에서 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었죠. 근데 구체적으로 뭘 들었는지는 말 안 했었어요. 그때 내가 당신 목소리 들었다고 했잖아. 네. 근데 그것만 들은 게 아니야.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깊었어요. 뭔가 무거운 게 담겨 있었습니다. 뭘 더 들었는데요? 당신이 한 말. 다 들었어. 다 들었다니. 무슨 말을요? 저는 남편한테 뭐라고 했었죠. 기억을 더듬었어요. 혼수 상태일 때 매일 병원에 갔었죠. 손을 잡고 말을 걸었어요. 눈 떠달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당신이 울면서 말했잖아. 35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다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었다고요?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다고. 눈 떠서 말해달라고.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만 들은 게 아니야. 남편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7년 전 얘기도 들었어. 7년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유방검사. 혼자 병원에 갔던 그날. 당신이 말했잖아. 병원에서 혼자 기다리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암일까봐 얼마나 떨었는지.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을 했었나요? 기억이 났어요. 혼수 상태인 남편 곁에서 밤새 이야기했었죠. 못했던 말들을 다 쏟아냈었어요. 그때부터 나한테 기대 안 하기로 했다고.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다 들었어. 전부.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남편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꿈에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못된 남편이었는지. 근데 그게 진짜 가능해요? 혼수 상태에서 듣는 게 나도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혼수 상태 환자가 주변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대. 의식은 없어도 뇌가 반응한다고.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지. 여보, 35년 동안 옆에 있으면서 혼자 두고 아프면 병원 가라고만 하고 손 한 번 안 잡아주고 남편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울던 사람이었거든요. 꿈에서 당신이 우는 걸 봤어. 매일 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우는 거, 간이 침대에 누워서 우는 거, 저도 모르게 흐느꼈어요. 그랬죠. 매일 울었어요. 남편 못 보는 데서. 그때 결심했어. 깨어나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살겠다고.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고 말하겠다고. 손 놓지 않겠다고.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품이 넓었습니다. 단단했어요. 6개월 동안 운동한 몸이었지만 그보다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순이야. 35년 동안 정말 미안해. 펑펑 울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품에서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35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다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마음 닫고 살아서.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남편이 제 등을 쓸어줬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울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순이야. 응? 꿈에서 하나 더 들은 게 있어. 하나 더요? 뭘 더 들었다는 거죠? 당신이 마지막에 말했어. 다음 생에는 표현 잘하는 사람 만나고 싶다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었나요? 기억이 났어요. 어느 날 밤 너무 지쳐서 남편 손을 잡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었죠. 다음 생은 없어.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번 생에서 해줄 거야. 다음 생까지 미룰 필요 없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그래서 매일 말하는 거야. 사랑한다고, 예쁘다고, 고맙다고. 다음 생에 못 해줄 수도 있으니까 이번 생에 다 해주려고. 남편이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손이 거칠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할 거야. 죽을 때까지. 알았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남편이 저를 다시 안아줬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창밖에서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쓸쓸하게 안 들렸어요. 오히려 포근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나도 고마워. 포기 안 해줘서.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의 온기만 느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치 소중한 걸 다루듯이 오늘은 천천히 할게. 남편이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35년 동안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마음은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야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닦아주면서 말했어요. 울지 마. 기뻐서 그래요. 기쁘면 웃어야지. 기뻐도 울 수 있어요. 남편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끝나고 나서 남편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 살아있다는 소리. 여보, 응?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남편이 저를 더 꽉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35년 만에 느끼는 진짜 따뜻함이었어요. 그날 밤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남편과 손잡고 걷는 꿈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이었어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잘 잤어? 네. 좋은 꿈 꿨어요. 무슨 꿈? 비밀이에요. 남편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3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아침이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찾아온 행복. 60이 넘어서야 알게 된 부부의 의미. 늦어도 괜찮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꿈에서 들은 것을 전부 말해준 뒤로 저도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닫아뒀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이 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먼저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저도 나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못했던 말이었어요.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떴는데 남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봐요? 그냥 예뻐서. 또 예쁘다고 했어요. 매일 듣는데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60 넘은 할머니가 뭐가 예뻐요. 내 눈에는 예뻐.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편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줬어요.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머리카락 한 번 안 만져주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보, 응? 오늘 특별한 날인 거 알아요?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무슨 날? 결혼기념일이에요. 35주년.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잊고 있었던 거죠.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을 겁니다. 35년 동안 결혼기념일을 챙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저 혼자 기억하고 저 혼자 서운해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화가 안 났어요. 남편이 달라졌으니까요. 잊었어도 괜찮았습니다. 미안해. 잊고 있었어.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론가 가더니 휴대폰을 들고 왔습니다. 뭐해요? 예약하려고. 저녁에 외식하자. 외식이라니. 결혼기념일에 외식한 적이 손에 꼽았어요. 처음 몇 년은 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안 했습니다. 귀찮다고, 돈 아깝다고. 갑자기 무슨 외식이에요. 결혼기념일인데 당연하지. 35주년이잖아. 남편이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론가 예약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와서 말했어요. 저녁 6시에 예약했어.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탈리안이요? 당신 파스타 좋아하잖아. 제가 파스타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놀랐습니다.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파스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을 것 같아?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웃었어요. 그 웃음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저녁에 레스토랑에 갔어요. 남편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것도 처음이었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주던 일이었거든요. 뭐해요? 내가 열면 되는데. 오늘은 내가 해줄게. 레스토랑은 분위기가 좋았어요. 조명이 은은했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예쁘다. 제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더 예뻐. 남편이 또 그랬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 보잖아요. 보면 어때? 사실인데. 음식이 나왔어요. 파스타와 스테이크. 남편이 제 접시에 스테이크를 잘라서 올려줬습니다. 그것도 처음이었어요. 내가 자르면 되는데. 오늘은 내가 해줄게. 남편이 웃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 이야기, 예전 이야기, 앞으로 이야기. 35년 동안 이렇게 많이 대화한 적이 없었어요. 여보, 응?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0이 넘었으니까. 앞으로 20년? 30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왜 그런 생각해? 그냥, 아까우니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테이블 위에서요. 아깝긴. 35년을 낭비했으니까. 낭비라니. 표현 안 하고 산 35년. 낭비 맞아. 남편 눈이 젖어 있었어요. 앞으로는 하루도 안 낭비할 거야. 매일 사랑한다고 할 거야. 매일 예쁘다고 할 거야. 남은 시간 전부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울지 마. 기념일인데. 기뻐서 그래요. 남편이 손수건을 건네줬어요.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손수건 갖고 다녔어요? 당신이 자주 우니까. 준비했어. 또 울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달라졌구나. 진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저를 잡았어요. 뭐야? 잠깐. 남편이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혼 반지. 35주년 기념으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결혼할 때 반지를 못 해줬거든요. 돈이 없어서 나중에 해준다고 했는데 35년 동안 안 해줬습니다. 여보, 미안해. 35년이나 늦었어. 남편이 반지를 꺼내서 제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딱 맞았습니다. 사이즈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한테 물어봤어. 하나가 알고 있었구나. 딸이랑 짜고 준비한 거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울지 마. 기뻐서 그래요. 정말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현관에서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사랑해. 35년 동안 못 해준 거 앞으로 다 해줄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대답 대신 남편을 더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간절했어요. 오늘은 특별하게 할게. 남편이 속삭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천천히 시작됐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온몸을 훑었어요. 따뜻했습니다. 35년 동안 이런 적 없었어요. 항상 급하게 끝내던 사람이었거든요. 편해? 남편이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할게. 시간 많으니까. 남편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함께 하면서 느꼈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35년 동안 몰랐던 거였습니다. 몸만 섞는 게 아니라 마음을 섞는 거, 서로를 느끼는 거.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랑해. 함께 하면서 말해줬어요. 처음이었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나도 사랑해요. 저도 말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뻐서요. 그날 밤은 길었어요. 여러 번 함께 했습니다. 지치지 않았어요. 아니, 지쳐도 괜찮았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끝나고 나서 남편 품에 안겨 있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 여보, 응?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변해줘서,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믿어줘서, 남편이 저를 더 꽉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전부 행복하게 해줄게. 네.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습니다. 35년 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반지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35년 늦은 반지.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늦어도 받았으니까요. 늦어도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이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 품에서
35주년 결혼 기념일 밤에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지 1년. 우리 부부가 다시 시작한 지 1년. 365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빨랐습니다. 행복하면 시간이 빨리 간다더니 정말이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남편이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났어요.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줬어요. 일어났어? 남편이 커피잔을 들고 왔습니다. 받아들면서 웃었어요.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건데. 당연하다니. 35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일이 이제는 당연해졌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남편 몸은 더 좋아졌어요. 매일 운동을 계속했거든요. 아침마다 공원에서 걷고 주 3회 헬스장에 다녔습니다. 63세인데 50대처럼 보였어요. 허리가 꼿꼿하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산책 갈래? 좋아요. 아침을 먹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손잡고 걷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공원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침 운동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처럼 손잡고 걷는 부부는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따로따로 걷거나 한 사람만 운동하고 있었어요. 여보, 저 사람들 봐요. 벤치에 앉은 노부부가 보였어요. 남자는 휴대폰만 보고 여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예전에 저랬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저랬어요. 옆에 있어도 따로따로였죠. 말이 없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이제 안 그러면 됐죠. 그래. 앞으로 안 그러면 돼. 남편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 앉았어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1년 동안 매일 일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없으면 허전했어요. 여보, 응? 나 요즘 행복해요. 나도. 남편이 웃었어요. 주름이 깊어졌는데 웃는 얼굴이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인상만 쓰던 사람이었는데 35년 동안 왜 이렇게 안 살았을까요? 그러게. 바보였어? 맞아요. 둘 다 바보였어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하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집에 가도 돼요? 그래 와. 하나가 남편이랑 같이 온다고 했어요. 사위 민수랑요. 결혼한 지 3년 된 부부였습니다. 요즘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을 들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걱정이 됐습니다. 저녁 때 하나 부부가 왔어요.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하나 얼굴이 안 좋아 보였어요. 민수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서 와. 밥 먹자. 저녁을 차려놓고 같이 먹었어요. 남편이 제 반찬을 챙겨줬습니다. 평소처럼요. 물컵도 채워주고 국도 떠줬어요.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봤어요. 아버지, 진짜 많이 달라지셨다. 하나가 말했어요. 엄마한테 저렇게 잘해주시는 거 처음 봐요. 늦게라도 하는 거지. 남편이 웃었어요. 하나가 민수를 힐끗 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하나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사실 나 요즘 민수랑 많이 싸워요. 알고 있었어요. 눈치챘거든요. 왜? 말을 안 해요. 집에 와도 폰만 보고 밥 먹을 때도 말이 없고 하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예전에 저 같았습니다. 옆에 있어도 혼자인 느낌. 말해도 대답 없는 허무함. 민수 씨. 남편이 민수를 불렀어요. 네, 아버님. 나도 예전에 그랬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5년 동안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했어. 손도 안 잡고 같이 밥도 안 먹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 나처럼 후회하지 마.
민수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다 살아나서 깨달았어. 근데 민수 씨는 안 그래도 되잖아. 지금 바꾸면 되잖아. 남편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나한테 미안할 게 아니라 하나한테 잘해줘. 남편이 웃었어요. 민수가 하나를 봤습니다. 하나도 민수를 봤어요. 미안해.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하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미안해. 하나 부부가 손을 잡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빛을 교환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바뀌니까 아이들도 바뀌는구나. 하나 부부가 돌아간 후 거실에 둘이 남았습니다. 오늘 민수한테 한 말 멋있었어요. 그래, 좀 오버했나? 아니요. 딱 좋았어요. 남편이 웃었어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가 바뀌니까 애들도 바뀌네. 그러게요.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늦지 않았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아요. 늦지 않았어요. 60이 넘어서 시작해도 괜찮았습니다. 70이 되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시작하면 되니까. 밤이 됐습니다. 침실에 누웠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응? 앞으로도 매일 이렇게 살자. 그럴 거예요. 손잡고 밥 먹고 같이 걷고. 네.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네.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품이 따뜻했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어요. 1년 동안 매일 연습한 덕분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남편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 1년 전에는 이 소리가 멈출까봐 무서웠어요. 3개월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심장이 다시 뛰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35년 동안 못 받은 사랑을 매일 주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누구한테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늘에, 운명에, 아니면 꿈에서 깨어나 준 남편에게 다 맞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손가락에 낀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35주년 기념 반지.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36년째네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20년? 30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이렇게 살면 되니까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매일 손잡고 걸으면서 남편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잠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늦지 않습니다.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괜찮아요. 시작하면 되니까요. 표현하면 되니까요.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35년을 기다리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사랑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